요거는 좀 약간 속된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그 이제 해외 페어죠. 해외 혹시 이제 저도 뭐 페어를 많이 했지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국 안 나가서 잠시 대충하지만은 이 여인의 대표라고 할까요? 오드리 헵번하고 마릴린 먼로. 여기 오셨으면 그 이제 그 제가 여기 이제 오드리 헵번이 저한테는 정말 그 뭐라고 해야지 은인이라고 할까요? 저를 돈을 많이 벌게 해줬으니까. 근데 이제 저만이 아니고 정말 많은 예술가들이 오드리와 이 마릴린 먼로를 많이 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특이해야 돼. 뭐 그래서 이제 이런 인물을 그리기도 하지만 요번에 거는 이제 조명을 넣으면서 제가 원래 이제 이 전작품을 이제 못 보셨으니까 보면은 이제 두 가지의 이미지를 오버래핑해서 새로운 걸 구현하는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 보시면 사실은 하나의 요소가 없어요. 모든 작품들이 다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요소들을 하는데 이 뒤로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요거는 저쪽 오른쪽 거는 오드리의 생애라고 할까요? 이제 물론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다름이잖아요. 제가 보는 오드리는 어쨌든 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배우가 된 이후에 그 많은 걸 기부하고 헌신하고 살았다. 그리고 이제 죽을 때까지 그랬잖아요. 여성으로서 또는 어떤 정치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대외적인 활동을 정말 위대한 여성 배우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비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그 나비가 사실 잘 보면 날개 3천 이런 게 많은 나비예요. 물론 뭐 아주 막 저런 것처럼 오랑나비처럼 화사한 나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 오드리가 가지는 어떤 전체 살아온 생애 뭐 이런 것들이 나비라는 환생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그런 걸 매칭을 한번 해본 거고 요거는 지금 이제 불이 들어와야 보이겠지만 오드리와 먼로가 동시에 지금은 안 돼요. 불 좀 한번 안 돼? 이게 타이머가 있어요. 타이머로 작동해서. 얘는 이제 제가 요 오드리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포즈예요. 뭔가 나하고 대화하는 것 같고 이 포즈를 많이 그렸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느티나무. 입이 너무 좋았어요. 네, 느티나무 그런 나무, 느티나무가 사실은 뭐 1000년 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원함을 좀 표현하고자 해서 이제 한번 해본 거지. 하여튼 근데 인물 시리즈는 요거는 제 그냥 단골 소재예요. 그리고 이제 남들이 저보고 이제 폐허 작가라고 얘기도 하는데 뭐 폐허 작가면 또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게 왜 폐허 작가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작품이라는 게 그렇게 구분 지어지는 것도 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뭐 전공도 그러잖아요. 뭐 서양화, 동양화. 저는 그 벽이 없다고 봐요. 뭐 파마, 조각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은 그림을 작가들도 그렇고 또 보는 사람들도 난 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인물화에 대한 궁금한 거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자세히 보도 바탕에 뭐가 있고 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그림은 그렇게. 근데 이게 속에 이제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속에 이제 비어 있는 걸 보면은 그때서 좀 느껴요. 이게 실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뭐 저도 이제 뭐 여기까지 오기 금방 온 건 아니겠죠.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근데 그게 그 자체가 제가 시도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몇몇 작가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시대가 컬러가 너무 세다라고 보는 거죠. 아,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그게 네, 작품을 네, 컬러가 너무 세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뭐 하이퍼도 좀 하고 다 했어요. 초기작은 뭐 제가 이 묘사를 뭐 우리 이제 작업실에 놀러 오면 알 수 있을 텐데 저도 뭐 하이퍼에 취미가 많았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그 80년대가 원래 그런 시대였어요. 리얼리티의 어떤 끝을 보여주자 이런 시대였으니까 시대 자체가. 저도 그런 거에 이름을 했었고. 그런데 저는 미래가 그렇게 갈 거라고 보진 않아요. 미래는 오히려 색이 단조로워지고 빠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와서 왜 이렇게 그림에 힘이 없어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양화를 난을 칠 때 이 난이라는 게요, 생목으로 치지 않아요. 가운데를 붓을 딱 두드린 다음에 양쪽에 먹을 매기거든요. 매기고 딱 치면 가운데가 비어버려요. 근데 그 비는 잎사귀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지, 힘이. 지금 저는 요거가 딱 그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있으되 절대 그 힘이 약하지 않다. 저는 확신을 하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은 재평가가 될 거라고 봐요. 지금은 이제 뭐 아직 이 그림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 우리 말로 우리가 만든 용어예요. 마이너스 예술을 해보자. 마이너스 예술이 뭐냐면, 이게 뭐 용어 자체가 마이너스 예술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우리 인생이 정상을 오르면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걸 해석을 할 때 정상에 올라서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이제 내려가야 되니까 내리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저걸 역으로 봐요. 정상에 올라갔어? 그럼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술이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그림을 완성해놓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다시 빼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림을 지금 이 오드리를 보통 4번을 그린단 말이죠. 한 번도 아니고 4번을 그려서 여기다가 오버래핑을 해요. 그 인상파화가들이 썼던 병치호납에 저는 병렬로 그걸 바꾸는 건데, 앞으로는 더 그럴 거라고 봐요. 뭐 금색, 은색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색이 이렇게 약 한 30% 정도밖에는 안 남고 70%가 빠져나가거든요. 빠져나가는데 점차적으로 그런 거를 추구하는 예술가들이 좀 많아질 거라고 봐요. 실제로 우리 뭐 동기 후배들이 있어요. 그 마이너스 예술에 대한 동참 의지를 가지는 선후배. 그래서 잠깐 또 여기에서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그러면 색깔의 보존성이랄지 색깔의 보존. 그거는 네. 어느 예술품이든 다 한계는 있어요. 얼마나 가느냐의 싸움인데 그거를 논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가 가서. 근데 그걸 왜 이제 물어보는지는 모르겠어요. 물어보겠는데 가끔 그런 질문을 듣긴 해요. 듣긴 하는데 실이 안 끊어집니까? 뭐 이런 거. 또는 색은 얼마나 갑니까? 그러면 그 말을 좀 돌려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은 사람 수명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사장님한테 뭐 이렇게 당신은 몇 년 살 수 있습니까? 이 말하고 난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하루를 살아도 그 사람의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보여지는 건가. 100년을 살아도요, 의미 없는 삶이 있고, 정말 하루 한 시간을 살아도 의미 있는 삶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중요한. 왜냐면 우리 예를 들면 예술의 퍼포먼스라는 게 있어요. 5분 하고 끝나는 퍼포먼스도 있고 1분 하는 퍼포먼스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바나나 왜 스티커 붙여놓고 1억이 팔린 바나나 봤잖아요. 그게 없어요, 수명이. 그냥 그 전시하고 바나나를 청소부 아저씨가 먹고 끝나버렸는데 그게 판매는 1억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조에서 작품을 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문화는 아직은 이거를 예술로 보는데 꽤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즉, 이분이 실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어떤 거를 만들어냈구나 보다 그게 가장 큰 건데, 그건 어느 순간 가려지고
우려와 걱정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이거 없어지면 못돼. 난 그렇게 생각해. 이거 지금 보고 내일 갔더니 딱 불에 타고 없어졌어. 그럼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게 지금 물감이 유화란 말이죠. 유화 물감을 썼어요. 오일 페인팅인데 지금 오일 페인팅하고 얘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캔버스에 유화 물감을 써. 캔버스를 조각이 캔버스에 우리가 이렇게 캔버스를 여러 개를 이렇게 붙여서 더 많이 붙이면 아사고 그렇지 않은 게 일반 캔버스예요. 좀 싼 캔버스. 그런데 그거를 내가 뜯은 거야. 일종으로 뜯은 건 말이죠. 뜯어서 그 하나를 이렇게 가닥을 남기는 거야. 그런데 그거보다 이게 훨씬 비싼 거야. 그거 실에 5배, 6배 좋은 실을 내가 썼단 말이죠. 그리고 똑같은 유화 물감을 썼어. 누가 더 오래 가고 안 갈지 그건 잘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아무리 유화 물감을 포장을 잘하고 거기다가 바니쉬 칠을 잘해도 100년, 200년 흐르면 모나리자 되는 거예요. 똑같이. 모나리자의 크랙한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랙.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덧칠을 많이 했잖아요. 네. 올해 99번 덧칠했다고 네.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크랙 하잖아요. 가기는 하지만 지금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상견인데. 가장 비싼 가격에 팔린 게 그 작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지금 연도로 따졌다면은 굉장히 오래된 그림이잖아요. 500년 이상. 네. 그 정도 된다고 하면 보존성이 강하다는 거 아닐까요? 덧칠을 99번을 했는데 그 크기는 다르다고 봐요. 그 예술성이 예를 들어서 네. 보존성이 몇 프로라고 봅니다. 예술성. 500년까지 아니 연구가 아니라 예술에 있어서 보존성이 예술의 가치로 몇 프로성이 저는 그 뜻을 물어보지 않아요. 기세, 수트라고 하는 거는 기세 약하잖아요. 그 의미로 물어보고요. 이게 작가님이 그거를 제 의도와 맞지 않게 다른 설명을 했는데 저는 이게 빛에 들어갔잖아요. 제 빛이 들어갔으니 그걸 서로 저하고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그 질문을 이걸 처음 했을 때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꼭 빛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떠나서 그 보존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들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죽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면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발굴을 하잖아요. 그럼 뼈가 없어져도 옷이 남는 거야. 그만큼 이 삼배라는 옷이 이게 지금 상대로 그런 실의 수명이 인간보다 훨씬 더 강한 거야. 지천년 먹 붙이면 2000년 그래요. 종이지 지천 먹 2000년을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품이 내가 지금 살아야 나는 자리 한 20년 살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20년 살면 20년 더 살려나? 10년 정도 살아있어서 내가 이걸 보고 죽으면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해. 내가 우리 와이프를 20년을 보고 죽겠다. 처음에 결혼할 때 지금 내가 막 그냥 한 100년, 200년 보고 싶지만 그렇게 못 봐. 나는 죽는단 말이죠. 근데 내가 죽을 때 막 그 우리 와이프를 사랑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그 가치에, 즉 500년의 가치가 아니라 그 하루 한 시간의 가치가 500년의 가치보다 엄청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집에 갖다 놓고 하루만 봐도 우리 와이프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그림값을 지금이 50%거든요? 한 100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게 1000만 원을 집에 갖다 놓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와이프를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주고 산다고 해보세요. 그럼 하루에 계산을 해봐. 내가 산 거하고 이거 섹션을 나눠서 얼마를 나누면은 글쎄요.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고 이제 자기 분들이 그걸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 가치를 논하는 거는 1분 1초만 내가 그거를 행복감을 느껴서 그 가치는 큰 거다. 그 모나리자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한 1조 원 정도 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실제
그런 가격으로 하면 뭐 이건 상당히 기하학적인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가격적인 면이나 또는 이제 보존 이런 것들도 물론 보존을 위해서 이게 이제 실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아크릴을 끼워주길 바래요. 그럼 판매했을 때 아크릴을 껴주세요 그러는데 저는 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외부에 노출이 돼 있으면 뭐 아무 색도 변하고 뭐 이런 게 있겠지. 근데 본래의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저쪽에 지금 아크릴 낀 게 있잖아요. 그거는 반짝거리니까 실맛을 우리가 못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다른 이미지를 본다는 거죠. 그러면 보존을 위해서 아크릴을 끼느냐 아니면 작품의 정말 참맛을 위해서 아크릴을 벗기느냐 이건데 작가 입장에서는 벗기는 거예요. 아크릴을 끼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존을 하려면 막 진공 상태를 만들어 놓고 막 이러면 더 오래 가겠지. 진공해놓고 오히려 이렇게 빛 없이 암흑 속에 가둬놓으면 더 오래 가겠죠. 그러니까 오래 가는 것만 따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작품을 하는 작가는 없다는 그런 것 같아요.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아니 이거 설명 듣고 있으니까 그냥 한번 하고 응? 약간 지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생각하는 어떤 논리와 내 논리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건 정말로 논리밖에 안 돼요. 예술이라는 것은 이 영역이 정말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얼마 전에 그 누구냐 그 누구지? 고수채화 우리 국내에 그분이 뭐 영국 놀러 갔다가 그걸 어떻게 해서 구입을 했다더라고요. 그거 2,000원? 그거 아시잖아요. 수채화가 뭐 2,000원. 근데 그 수채화도 제가 이제 하는 수채화는 중색 수채화라고 해서 수채화 일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채화하고 기법이 달라요. 근데 보존을 말하자면 근데 보존을 위해서 수채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보존을 위해서 하지는 않는데 네. 빛에 강하게 이 수채화는 물이기 때문에 보존을 강하진 않아요. 왜냐면 근데요, 이 햇빛에 잠깐만. 이 빛에 하다 보면 날아가잖아요. 저는 날아가는 것도 예술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수채화는 힘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이건 여담인데요. 네네네. 우리 후배 중에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연배잖아요. 어찌 보면 연배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 어떻게 거의 지역하고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나이 훨씬 많아요. 저 생각보다 나이 많습니다. 저도 생각보다 좀 많은데. 근데 우리 후배 중에요. 제가 이제 누구라고 지목은 못하고 시은이고 예? 저 정말 오, 동갑이네. 뭐라고요? 어, 57이라고요? 야. 동갑이네. 동갑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우리 재밌네. 후배 중에 아니 우리 후배 중에 나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친구가 있어요. 나무에.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어느 정도 고집이 있냐면 그 소나무라는 게요. 소나무라는 게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송진이 생겨요. 그런 소나무들이 있어. 근데 이제 걔가 오래된 소나무에만 그림을 그려요. 아주 생짜 소나무에 그림을 안 그리는데 그런데 자기가 오래된 소나무라고 생각하고 그렸는데 한 뭐 2, 3년 지나니까 저기 유화 물감을 송진이 밀고 올라온 거야.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뽀글뽀글 이렇게 된 거지. 하고 창고에 막 그걸 다 박아놔버리더라고. 실패했다고. 물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 후배가 들으면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자기가 그린 거는보다 뽀글뽀글한 게 훨씬 멋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그렇지? 가점은 틀릴 수 있지. 응. 근데 제가 왜 그걸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요 정말 실패한 것들이 다 성공해요. 작가들도요. 저도 이게 제가 처음부터 실에 그림을 그려야 이렇게 출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작가라는 건 소위 뭐냐면 이거 딱 그림을 보고 그 사람 작품이야 라고 느끼면은 저는 한 반은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든지 딱 보면 아 이거 어떤 사람 나 어디서 봤는데 그 사람 작품 이 정도 되면 50% 작가가 됐다고 봐요. 그 다음 문제는 철학적인 문제들인데 그렇게 뭔가 뭐 이 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불이 처음부터 내 불 만들 거야 하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에디슨이 실수해서 만들어진 게 이 불인데 그런 것처럼 작가의 관용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림의 폭도가 넓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집이 있어서 나는 고전이 중요해 하면 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망하기도 하고 막 뭐 이러면서 뭐 된다고 보는 거죠. 학생들한테는 더군다나 그러는데 실패를 해봐라. 실수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새로운 걸 얻을 것이다. 근데 우리 후배는 결국 그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 친구 도자기 깨듯이 뭐 깨서 나는 내가 요구한 게 아니야. 근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아깝더라고. 왜냐면 그게 더 좋았거든. 그 작품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수채화도 뭐 어쨌든 물로 하는 거 아닐까요? 다르더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수채화 아니에요? 작업이 또 기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쓰는 거 맞잖아요. 닦아내고 네. 또 입히고 닦아내고 또 입히고 그 작업을 통해서 밑에서 우러나는 색의 중후감을 느끼는 작업. 그러니까 좀 우리가 유화 덧칠하는 거랑 조금 비슷하네요. 궁금하네요. 보고 싶네. 근데 이거는 덧칠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 수채화 처음, 유화가요? 처음 들었어. 덧칠하고 그 색깔을 덧칠하고 하면 입혀지는 거 가져가야 아니에요. 그 색이 우러나지 않잖아요. 색이 우러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이 우러나지는 않아요. 아니 유화라는 건요.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아니, 저도 유화로 수채화하는 사람 유화를 밑색을 그러면 왜 깔아요? 밑색을 깔기 위해서 그 색깔이 나오기 위해서 깔죠. 그 개념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색이 팍하게. 근데 제 말의 뜻은 중색 수채화라는 것은 닦아내고 입히는 색이 중후한 색으로 변한다는 거죠. 틀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색을 유화하고 겹치기 때문에 중후한 색이 나오는 거죠. 아, 입히는 거하고 닦아내서 또 입히는 거하고 캔버스에 먹혀서 나오는 색하고 틀린다는 거지. 아, 그거는 모르시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아 고집 세시면 선생님 언제 작품 전시 언제? 한번. 어? 아, 이제 그걸 모르시니까라고 얘기하시면 안 저희 되고요. 끝나서 지금 했어요. 끝났어요? 네. 그런 걸 못 봐가지고 제가 한번. 그래서 보고 싶네. 궁금하네. 아니 유화라고 하는 게 아. 지금 뭔가 뭐 모르시니까라고 얘기하면 참 이게 당혹스러운데 아니. 색이라는 게 도대체가 그게 아니고 제 말은 여기 우리가 아니 지금 보니까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만 하죠. 네네 그러게요. 자 아니야 중요한 것은 이게 보통 만남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면 안 되고 우리 우리 작가님 아니 제가 너무 조금